양쪽에 난청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양쪽을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히어링허브 분당점 원종규 원장입니다. 보청기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기속형과 귀걸이형 중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양쪽에 착용해야 하는지, 충전식과 배터리식 중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히어링허브 대구점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보청기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기속형과 귀걸이형 중에 어떤 형태를 더 많이 선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보청기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네네. 상담을 해보면 성능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 필요 없고 안 보여야 된다. 무조건 안 보이는. 안 보여야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귀속형 보청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보청기의 형태보다는 청력 검사라든지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나는 귀속형 보청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네. 나한테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보청기는 단순하게 뭐 크기나 디자인, 뭐 형태 이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난청의 정도, 그리고 난청의 형태, 생활 환경,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귀속형 보청기는 개개인마다 귀 모양에 맞춰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네네. 착용이랑 제거하는 게 조금 편하죠. 직관적으로 쓰시기에는 되게 편한 그렇죠. 보청기네요. 그러면 귀걸이형은 좀 어떨까요? 약간 장점뿐만이 아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형이라고 부르죠. 네. RIC라고 부르는데 본체가 여기 귀 뒤로 들어가게 돼요. 네네. 가는 선이 요 앞으로 나와서 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제품인데, 귀 뒤에 들어가는 보청기다 보니까 뭐 안경을 쓴다거나 뭐 모자를 쓴다거나 마스크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실 때 좀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마이크에 부딪혀가지고 잡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바람 소리 같은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작은 귀속형 보청기는 청력 범위에 따른 출력이나 기능 선택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귀걸이형 같은 경우는 출력이나 기능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청력이 좀 경하든 조금 심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출력의 정도는 좀 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 귀걸이형, 즉 이제 오픈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경도 난청부터 심도 난청까지 골고루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귀걸이형 보청기라고 해서 튜브를 사용하는 보청기가 있는데, 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고도 심도 난청 환자들까지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속형이나 귀걸이형이나 각자 고객분에게 맞는 보청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귀속형 보청기랑 귀걸이형 보청기 중에 무조건 귀속형이 좋다, 무조건 귀걸이형이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청기의 외형이나 형태보다는 본인한테 필요한 소리를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매일 편하게 착용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얘기네요. 고객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보청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런 기속형 작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모든 분들이 아주 작고 안 보이는 귀속형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귀속형 보청기는 개개인의 귀 모양에 따라서 기본을 떠서 제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의 웨이도 크기, 그리고 웨이도의 길이, 굴곡, 그리고 내부 공간까지도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뭐 웨이도가 좁다거나 굴곡이 많이 심하거나 내부 공간이 좀 충분하지 않는다면은 귀속형 보청기를 제작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작은 크기로 제작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작게 어떻게든 제작이 되더라도
착용했을 때 압박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사실 일단 물리적인 부분이고 난청의 정도. 아, 난청이 사실 심할수록 보청기에는 충분한 힘이 필요해요. 요거를 이제 저희는 출력이라고 부르는데 기속형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출력에도 제한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보청기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뭐 리시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앰프, 배터리 이런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렇죠. 거네요. 자리를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을 해야 되는 출력만큼의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리시버. 그래서 기속형 보청기를 사용을 할 때 네. 이 출력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제품의 크기만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본인이 생활해야 되는 생활 환경에서 뭐 말소리가 충분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귀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귀의 상태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귀지가 많이 생기는 분이라거나 외이도에 습기가 많은 분들은 기속형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가는 출구 부분이랑 네네. 마이크 부분에 귀지가 많이 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습기도 많이 차게 되면은 마이크나 리시버 이런 부분이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건 네. 막아놔서 통풍이 안 되다 네. 보니까 그런 거. 이게 계속 재발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귀가 아파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귀 안의 컨디션, 귀 안 상태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조작 능력? 이제 아무래도 크기가 작으면은 충전식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배터리 10번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손이 떨린다거나 관절이 불편하다 그리고 뭐 시력이 안 좋다 그리고 손가락이 굵어서 이렇게 뭐 만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서 좋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활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초소형 보청기는 떨어뜨리면 찾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청기 착용할 때는 항상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서 착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오셨는데 이제 귀 사이즈가 좀 작으시고 청력도 9도까지 가시는데 난 죽어도 나 안 보이는 거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요. 안 만들어줘요? 최대한으로 안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거는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만약에 내가 착용이 어려워서 귀에 거는 거를 못 하겠어 라고 하면은 몰드를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이제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그렇죠. 좀 더 중요시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커스텀하는 초소형 보청기들은 요즘에 이제 핸드폰하고 많이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작아지면 이 부품들이 들어가야 될 위치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 블루투스 칩 자체가 기속형 보청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들어가면 커지니까.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크기가 작아야 돼 라고 만들수록 일부의 기능이라든지 뭐 조작 방식이나 이런 거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형이랑 기능이랑 나는 둘 중에 어떤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 감사하고요. 자, 원장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양쪽 귀에 모두 난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한쪽에만 보청기를 착용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양쪽으로 보청기 착용하시는 거를 일단 검토를 좀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양쪽으로 귀가 있고 두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자체에 대한 이유는 단순하게 소리를 내가 더 크게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귀로 소리의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도 이거를 같이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이제 판단을 해주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거나
주변이 막 시끄러운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소리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네. 꼭 필요한데 무조건 양쪽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가족 모임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보청기를 왼쪽만 착용하고 있어. 그러면 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네 하고 이렇게 왼쪽을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약하게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느 방향에서 뭐 말소리가 들어오든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양쪽으로 조금 더 균형 있게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양쪽을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리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쪽을 써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 많은 난청인분들이 원하는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양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네요. 필수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양쪽에 난청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양쪽을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양쪽의 청력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크시거나 한쪽의 말소리에 이해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거나 하면은 사실 기대한 만큼의 보청기 효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양쪽을 무조건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 개개인마다 청력 남아있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이제 양쪽 청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한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이쪽을 안 하면은 이제 방향성이 조금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보청기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특수 보청기라고 해서 크로스 보청기나 뭐 바이크로스 방식 이런 특수 보청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죠. 센터 내방하면 이런 거 다 테스트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이랑 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검사 같이 진행하고 상담도 같이 진행 가능하죠. 좋네요. 원장님, 그럼 네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충전식 보청기와 이제 배터리식 보청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각각 어떤 분한테 또 필요한 분들이 따로 계실까요?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 맞는 거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방식 모두 굉장히 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착용 시간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손 사용 능력 이동하시는 외출하시는 시간 패턴 이런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충전식 보청기 같은 경우는 보청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A나 AAA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배터리를 본인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주무실 때 충전기에 그냥 보청기만 꽂아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생활 습관 면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겠죠? 충전도 간편하죠? 핸드폰 하는 것처럼. 네, 그냥 코드 이렇게 꼽고 보청기 이렇게 딱 얹어두고 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 힘이 약하다, 손이 떨린다, 그리고 배터리의 앞뒤 구별이 어렵다, 그리고 배터리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전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전기에 보청기 꽂으면 저희가 수동으로 켜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충전기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빼면은 자동으로 켜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버튼을 찾아서 눌러서 켜야 돼, 꺼야 돼 이런 불편한 일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죠. 그냥 귀에 꼽았다가 충전기에 넣고 빼서 꼽고. 네, 맞아요. 간편하게 저는 충전식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충전식이 훨씬 편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단점으로는 내가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뭐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 뭐 여행을 갔다 했는데 내가 충전기를 깜빡했다, 전원 어댑터를 깜빡했다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사실 사용을 못해요. 물론 뭐 30시간 가까이 사용을 할 수 있고 5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어쩌면은 있을 수 있다. 그렇네요. 그래서 좀 출장이 잦다, 여행을 좀 자주 한다, 외출이 좀 오랜 시간 길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터리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원할 때 바로바로. 그렇죠. 교체형 배터리를 가진 보청기는
여분으로 지갑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배터리만 가지고 다니면 뭐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냥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죠. 그럼 충전식하고 반대로 어디 여행 가시거나 할 때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외출이 잦으시거나 출장이 좀 잦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반 배터리 교체형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집에서 교체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밖에서 갑자기 나가서 서서 교체한다거나 그래서 보청기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나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터리 형식을 쓰시는 분들께는 좀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오전에 바꾸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시는 기간이 3일 내지 4일 혹은 5일이다. 그러면은 달력에 항상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교체하는 날에? 네. 아. 교체를 했다? 그럼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오늘 나가야 된다. 며칠인지 좀 세알이고 아 오늘은 좀 바꾸고 나가야겠다 하고 그냥 교체를 하고 외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요즘에 충전식 보청기가 거의 대세일 정도로 거의 충전식이 출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배터리식 쓰시던 분들은 충전식으로 바꿔서 너무 편해 좋아 이러신 분도 있는데 반대로 나는 예전에 배터리식이 훨씬 좋았어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충전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정리 한번 해주시죠. 충전식은 배터리 교체가 어려우시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분들께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교체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배터리를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분들께는 그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행 따라가거나 주변의 추천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보청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청기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청력 검사와 뭐 말소리 이해도 검사, 양쪽 귀의 청력 차이, 웨이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형태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출력이라든지 네. 뭐 음향적인 특성이라든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담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청기 모양을 먼저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본인의 이제 청력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충족하는 형태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검사하는 게 뭐죠? 제일 처음은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어느 영역에서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청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뭐 이제 청력 검사를 했을 때는 다들 뭐 이 정도니까 비슷하네 나는 내 친구랑 청력이 비슷해 라고 하시지만 말소리 이해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뭐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구별하는지도 보청기 형태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이 전문적인 보청기 선정을 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외형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청력 검사하고 전문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출력 그리고 음향적인 조건 그리고 보청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는 관리 방식을 먼저 정하고 그 조건에 이제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크기가 작아야 된다. 나는 무조건 이 디자인만 원해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버리면은 본인의 청력 상태에 맞지 않는 출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귀가 답답해서 본인 목소리가 너무 울리는 폐쇄 효과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소리가 오히려 많이 새서 피드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착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보청기는 현재 청력과 말소리 이해도에 맞게 정확히 선택을 하고 전문가한테 꾸준히 조절 피팅을 받으면서
실제 생활에서 편안하게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가 그분에게 제일 좋은 보청. 알맞고 좋은 보청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제가 좀 준비해 온 거 가감없이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기속형과 기거리형의 차이부터, 그리고 작은 보청기의 선택 조건, 한쪽과 양쪽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충전식과 배터리식 보청기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보청기 형태는 외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청력 검사, 말소리 검사, 귀 상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상 저희 잘 준비한 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